안녕하세요. 노동자연대TV의 시사 이슈 톡톡입니다. 오늘은 오미크론 확산과 백신 불평등,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정책 실패와 백신 패스 논란 등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노동자연대 신문의 장호종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남아프리카에서 등장한 오미크론 변이가 세계로 확산되면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백신 불평등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바이러스가 70억 명에 이르는 사람들 사이로 확산하도록 내버려두면 팬데믹이 매우 오래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바이러스가 면역 체계를 회피하는 쪽으로 변이를 일으키면 결국 인류는 새로운 팬데믹을 맞게 되는 셈이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 외에도 여러 가지 변이가 일어났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됐는데요. 합리적인 사회라면 백신 생산량을 대대적으로 늘려서 전 세계에서 가장 취약한 사람들부터 백신을 맞도록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백신 기업들은 백신 제조 기술을 독점하고 생산량을 통제해 왔습니다. 그래야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었죠. 화이자와 모더나는 올해 1초마다 120만 원씩을 벌어왔다고 합니다. 주요 선진국 정부들도 자국 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하면서 백신을 독점하려고 경쟁을 했죠. 이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같은 가난한 지역들은 마치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취급했습니다. 자료화면은 인구 100명당 백신 접종 횟수를 보여주는데요. 아프리카 지역을 보면 녹색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남아프리카에서 가장 살만한 나라인 남아공의 경우에도 백신 접종을 완료한 비율은 전체 인구의 4분의 1이 채 안 됩니다. 아프리카 전체로 보면 접종률이 한 자릿수를 넘지 않죠.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생산된 백신이 90억 회분이 넘고 올해 연말이면 120억 회분에 이르는데도 말이죠. 백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업 이윤과 경쟁 때문에 빈국들의 백신 공급이 안 되는 것이고 결국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가 계속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에서는 코로나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정부가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중단했습니다.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상황을 보면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패했음이 입증된 셈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최근 사망자 수가 백신 접종 이전보다도 많아졌습니다. 병상 부족 때문에 치명률도 크게 올랐는데요. 이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거리 두기를 완화하면 감염이 확산될 거라는 사실은 사실 정부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백신이 감염 자체를 막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기 때문이죠. 물론 중증화와 사망률은 낮춰주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에 걸맞은 대비를 전혀 하지 않은 채 서둘러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겁니다. 보건 전문가들과 병원 노동자들은 공공병원과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하면서 위험을 경고해 왔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2년 동안 정부는 이에 관한 한 어떤 개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병상이 부족해서 확진자를 집에 머무르게 하고 있습니다. 재택치료는 사실상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집에서 병상이 나기를 기다리다 사망한 사람이 11월 마지막 주에만 10명이나 발생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서두른 이유는 방역을 유지하는 것이 여러모로 경제에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재정 지출 증가를 우려했습니다. 방역을 유지하면 노동자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고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야 하고 실업급여 등 복지 지출도 늘어나기 때문이죠. 또 대기업들은 정부가 다른 나라들처럼 빨리 과감하게 경제를 정상화하도록 촉구했고 재정 지출도 줄이길 바랬습니다. 국제 경쟁력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말이죠. 문재인 정부는 결국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서 기업 이윤과 국가 경쟁력을 지키려고 일상으로 돌아가자며 사람들을 섣불리 위험으로 내몰아온 것입니다. 정부는 감염 확산을 통제하기 위해서 백신 패스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신 패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문재인 정부의 백신 패스 의무화 정책은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고 향후 그 부담도 개인들에게 떠넘기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자료화면에서 보듯이 백신 접종 여부는 감염 확률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준비도 없이 위드 코로나를 추진했기 때문이지 미접종자들 탓이 아니죠. 게다가 부작용을 우려하고 특히 청소년들이 접종을 꺼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입니다.
백신 접종 후에 중증 부작용을 호소한 사람만 1000명이 넘는데도 정부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면서 그 중에 고작 0.4%에만 보상을 해줬다고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책임과 피해 보상 의지를 분명히 밝히면서 백신 접종을 설득해야지 백신 접종 여부만 갖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조치입니다. 방역 패스 의무화는 특히 아동과 청소년을 겨냥하고 있는데요. 이들 사이에서 감염이 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실 백신 접종률이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전면 등교를 감행한 정부가 이에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정부는 청소년의 경우는 백신 부작용 위험에 비해서 이익이 별로 크지 않으니까 접종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해왔죠. 그런데 이제 별 설명도 없이 말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방역 패스 적용 대상도 불만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학원과 도서관 등은 방과 후 돌봄 기능도 상당 부분 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곳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면 평범한 학부모들의 부담이 커질 겁니다. 노동교육 과정에 고통을 떠넘기는 거죠. 유럽 일부 나라들에서 정부들이 방역 책임과 부담을 평범한 사람들에게 떠넘기려 해왔고, 그래서 록다운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져 왔습니다. 그런데 극우파가 바로 그런 불만들을 이용해서 득을 보려 하고 있습니다. 앞뒤도 안 맞고 보통 사람들에게 부담과 고통을 가중시킬 방역 패스 의무화는 중단돼야 합니다. 왜 지배자들은 코로나19 팬데믹 대응에 이토록 쩔쩔매는 걸까요? 노동자연대 최신호에서 영국 사회주의 노동자당의 알렉스 캐리니코스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명확한 설명을 제시했는데요. 첫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의 지배자들이 자연을 그저 자원 저장고로만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연을 크게 변화시키면 인간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게 당연한데 말이죠. 자본가들은 자연을 추출하고 이용해서 이윤을 늘리는 데만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자본가가 환경을 우선 생각하면 경쟁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본주의 하에서는 자연 파괴가 심각해질수록 기술적 해결책에 대한 의존도 더 커집니다. 기후위기를 멈추기 위해서 화석연료 사용을 중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도박을 거는 시기죠. 백신도 사실 기술적 해결책의 한 사례입니다. 그러나 자연을 변화시킨 결과가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고 나면 기후위기나 팬데믹이 그런 사례를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기술적 개입으로 이를 바로잡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사태를 악화시키기도 하죠. 백신 사용이 바이러스로 하여금 새로운 변이를 낳도록 압력을 줄 것이라는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해왔습니다. 따라서 백신은 최대한 신속히 공급돼야 했습니다. 그러나 백신 불평등이 이를 가로막았죠. 이런 사태 전개를 예측한 사람들은 따라서 다른 방역 조처들도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제에 악영향을 주더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체제 지배자들은 바로 이 점을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둘째 이유는 자본주의 체제가 더 많은 이윤을 위한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과 국가들 사이의 경쟁에 기초를 둔 체제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은 사람들의 필요가 아니라 이윤을 위해 생산되고 통제됩니다. 자료화면을 보면 화이자는 올해에만 300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의 절반이 백신을 구경도 못하도록 통제한 덕분이죠. 부유한 국가들은 바이러스가 빈국들로 휩쓸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자본주의는 인류가 발전시킨 놀라운 기술적 성취들을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에 사용하기보다 무기 생산 같은 곳에 낭비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제거하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재설정할 때에만 인간은 진정으로 안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후위기와 팬데믹 같은 재난의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시사 이슈 톡톡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